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27일 금요일 굿모닝 시카고 데일리 뉴스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유정임입니다. 기분 좋은 금요일 아침 굿모닝 시카고 시작합니다. KCBS 굿모닝 시카고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연방의회에서 3개월짜리 임시 예산안이 최종 확정돼서 12월 20일까지는 연방 셧다운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4일 유엔 총회 연설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즉각적인 휴전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에서 가자지구 상황에 관해 지금은 휴전 합의 조건을 확정할 때라고 언급했습니다. 미국이 중국 또는 러시아산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를 사용한 커넥티드 차량의 미국 내 판매를 금지하는 규정안을 지난 23일 발표했습니다. 출산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저출산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이를 낳는 출산 비용이 많게는 1만 달러가 훌쩍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미국 내 몰기지 금리가 하락하면서 재융자 신청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지난주 재융자 지수가 급등하면서 2주 연속 큰 폭으로 올랐다고 보도했습니다. 과학자들이 올 가을로 예정된 깜짝 놀랄 우주 현상들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지구에 두 번째 달이 생길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오는 10월 4일 한인문화회관 비스코홀에서 클래시컬 연주단체 블루버드의 데뷔 무대가 열립니다. 바이올린, 첼로, 피아노, 퍼커션, 바리톤 등 5명의 솔리스트들로 2024년에 결성된 그룹입니다. 관련 소식 굿모닝 시카고에서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미주 한인교회 여성연합회의 제12차 공동회의가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시카고 레이크뷰 언약교회에서 열렸습니다. 국제유도연맹이 올해 파리올림픽에서 세르비아 유도 세계 챔피언 선수가 십자가 성호를 그은 것을 포함한 규정 위반으로 5개월 출전 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연방의회가 3개월짜리 임시 예산안이 최종 확정돼 12월 20일까지는 연방 셧다운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연방 상하원이 압도적 표차로 임시 예산안을 최종 승인함에 따라 새 회계 연도가 시작되는 10월 1일부터 성탄절을 앞둔 12월 20일까지 연방정부 부분 폐쇄는 겪지 않게 됐습니다. 워싱턴 정치권이 새 회계 연도를 시작할 때마다 겪고 있는 연방정부 셧다운, 부분 폐쇄 위기를 이번에도 데드라인을 수일 앞두고 모면하게 되었습니다. 공화, 민주, 양당, 양원 지도부가 합의한 3개월짜리 임시 예산 지출 결의안은 연방상원에서 찬성 78대, 반대 18로 통과됐으며 연방 하원에서는 찬성 341대, 반대 82표로 가결되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4일 유엔 총회 연설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즉각적인 휴전 합의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지금은 당사자들이 휴전 합의 조건을 확정할 때라면서 인질들을 집으로 데려오고 이스라엘의 안전을 확보하며 가자 지구의 하마스의 가주권에서 자유롭게 하고 전쟁을 끝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시작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은 11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 또는 러시아산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를 사용한 커넥티드 차량의 미국 내 판매를 금지하는 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지난 23일 특정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장착된 커넥티드 차량 또는 중국이나 러시아와 연관성이 있는 관련 부품의 판매 수입을 금지하기로 한 것입니다. 해당 소프트웨어 금지는 2027년부터, 하드웨어 금지는 2030년부터 각각 적용됩니다. 이어 이번 규정안은 국가 안보와 미국 운전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사전적 예방 조치라고 덧붙였습니다. 출산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저출산 우려가 높은 가운데 아이를 낳는 출산 비용이 많게는 1만 달러가 훌쩍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한 육아용품 회사가 2024년 아이를 낳으면 출산과 육아에 드는 비용을 각 주별로 조사했는데요. 우선 산전관리, 출산, 산후관리 등을 포함한 출산 비용만 보면 주별로는 최소 6,000달러에서
많게는 $10,000가 훌쩍 넘는 곳도 있습니다. 출산 비용이 가장 비싼 지역은 알래스카로 $13,244, 저렴한 곳은 $6,190여 달러로 집계된 알라바마였습니다. 출산을 하고 난 뒤 육아비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육아 비용은 인플레이션보다 2배나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미국 내 몰기지 금리가 하락하면서 재융자 신청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지난주 재융자 지수가 급등하면서 2주 연속 큰 폭으로 올랐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2022년 4월 이후 2년 5개월여 만에 재융자 지수가 최고치로 오른 것인데요. 몰기지 은행협회의 재융자 지수는 지난 20일 금요일로 끝난 주에 20.3% 상승해 2022년 4월 이후 최고 수준을 보였습니다. 과학자들이 올가을로 예정된 깜짝 놀랄 우주 현상을 발표해 눈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바로 지구에 두 번째 달이 생길 것이라는 소식인데요. 그 정체는 지구의 중력에 이끌려 일시적으로 지구의 작은 달이 될 소행성입니다. 우주의 이 작은 방문객은 오는 29일부터 약 2달간 지구 주변을 맴돌다가 지구 중력에서 벗어날 전망입니다. 계속해서 교계 소식이 이어집니다. 오는 10월 4일 한인문화회관 비스코홀에서 클래시컬 연주단체 블루버드가 데뷔 무대를 갖습니다. 바이올린, 첼로, 피아노, 퍼커션, 바리톤 등 5명의 솔리스트들로 2024년에 결성된 그룹으로 각각의 연주자들 모두 오랜 솔로와 앙상블, 오케스트라, 합창, 반주, 지휘 등의 활발한 활동 경력을 갖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 블루버드의 현 멤버이신 박윤 퍼커셔니스트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인사 나눠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굿모닝 시카고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퍼커셔니스트 박윤입니다. 이번에 블루버드 프로젝트라는 새로운 앙상블의 데뷔 무대를 갖게 돼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는 바이올린의 오수지, 첼로 노유진, 그 다음에 퍼커션의 저 박윤, 또 바리톤 이진욱, 또 피아노의 박승혜 선생님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모두 한국과 미국에서 유수의 음악대학에서 공부하시고 20여 년 이상의 활발한 활동 경력을 가진 연주자들입니다. 반갑습니다. 퍼커셔니스트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짧게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퍼커셔니스트는 한 가지 악기를 다루는 게 아니라요. 저 오케스트라에서 이렇게 맨 뒤에 보시면 팀판이라든지 다른 악기들, 또 건반 악기들, 여러 가지 북종류부터 전통 악기까지 광범위하게 두드리는 악기죠. 그런 것들을 다 공부하고 연주하는 연주자를 말합니다. 블루버드 프로젝트 이번에 첫 연주회를 개최한다고 들었는데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블루버드에 대한 소개를 간단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블루버드 프로젝트는 5명의 클래식 연주자들이 올해 결성한 앙상블 연주단체입니다. 바이올린, 첼로, 피아노, 퍼커션, 그리고 바리톤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좀 조합이 독특한 만큼 정통 클래식, 또 현대음악, 가곡, 아리아, 또 나중에 뭐 대중적인 뮤지컬 넘버까지 그렇게 다양한 레파토리로 관객분들을 만나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블루버드 프로젝트 첫 연주회를 비스콜에서 개최한다고 들었는데요. 네, 날짜와 시간 그리고 참여 방법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비스콜은 시카고 한인문화회관 내에 새로 개관한 홀인데요. 이 개관 기념 공연 시리즈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오는 10월 4일 7시에 열립니다. 티켓은 현장 구매도 가능하니까 많은 분들의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2024년에 결성이 됐다고 하는데 특별히 이렇게 전문 분야에서 이제 최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분들이 모여서 결성을 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을까요? 사실은 저희는 다 솔리스트로 또 오케스트라 연주자로 또 그렇게 또 따로 또 같이 그런 식으로 많이 연주를 계속 해왔는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한 그룹으로 활동을 하게 되면 레파토리를 선정한다든지 하는 데에도 더 사실은 초이스가 넓어질 수 있고 서로 이번 공연처럼 뭐 듀오로서 트리오로서 또 다 같이 함께하는 그런 또 기획으로 또 게스트 연주자들을 섭외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더 넓게 열려요.
그래서 바리톤 이준혁 선생님의 아이디어로 사실은 저희가 모이게 됐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굿모닝 시카고 청취자분들에게 혹시 기도 제목이 있다면 나눠주시면서 마무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저희가 새로 출발하는 이 데뷔 무대, 그럼 저희 한번 리허설할 때마다 기도하는 마음을 하고 있거든요. 네. 많은 성도분들께서 저희 새 출발을 성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블루버드 프로젝트의 박윤 퍼커셔니스트와 인터뷰 나눴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주 한인교회 여성연합회의 12차 공동회의가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시카고의 레이크뷰 언약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공동회의에는 일리노이를 포함해 미네소타, 콜로라도, 위스콘신, 뉴욕, 캘리포니아 등지에서 회원 약 13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한편 미주 한인교회 여성연합회는 올해로 창립 39주년을 맞이했으며 세계 기도일은 137년 전 메리 제임스가 주도해서 미국으로 온 이민자들을 위한 기도 모임으로 시작됐습니다. 국제 스포츠 기구가 2024년 하계 올림픽에서 십자가 성호를 그은 기독교 선수에게 내린 출전 정지 징계를 내린 가운데 해당 선수는 자신의 신앙을 굳게 지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국제유도연맹은 올해 파리올림픽에서 세르비아 유도 세계 챔피언 선수가 십자가 성호를 그은 것을 포함한 규정 위반으로 5개월 출전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연맹은 그의 행동이 경기 중 종교적 상징을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선수는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출전 정지 결정에 대한 실망감을 표하면서도 자신의 신앙과 유도에 대한 헌신을 다짐했습니다. 그분은 최고의 분이시며 그 사실이 자랑스럽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특별히 기독교인이나 신앙인으로 보지 않는다고 응답했습니다. 반면 두 대선 후보는 자신을 기독교인으로 계속해서 밝혀오고 있습니다. 시카고 대학 여론조사센터의 공공문제연구소는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미국 성인 2,028명을 대상으로 두 후보에 대한 여론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응답자의 14%만이 해리스나 트럼프를 극도로 또는 매우 잘 설명하는 단어로 기독교인을 선택했습니다. KCBS 날씨 정보입니다. 27일 금요일 시카고는 구름 끼고 바람 부는 날씨 하루 종일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72도, 밤 최저 기온 63도 예상됩니다. 현재 허리케인 헬린이 애틀란타와 조지아를 향해서 다가오고 있다고 합니다. 플로리다에 도착한 헬린은 계속해서 북상해서 오늘 오전에는 조지아 남부에 이어서 메트로 애틀란타를 포함한 조지아 북부 지역을 지날 것이라고 국립기상청이 예상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토네이도 발생 가능성도 예보되면서 무서운 폭풍우도 예보되고 있습니다. 이에 주당국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현재 대기 상태라고 하는데요. 아무쪼록 큰 피해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유정임이었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욱더 풍성하고 알찬 소식 갖고 오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길 바라면서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굿모닝 시카고 뉴스는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가장 저렴한 비용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성을 다하는 줄리심 장의사,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치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한인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